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단순히 기름값이 좀 변한 수준이 아닙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전 세계가 경험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유가 충격 중 하나라고 보셔야 하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놀던 유가가 단기간에 120달러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들어낸 아주 무서운 구조적 폭등으로 해석하고 있었죠. 그 배경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갈등이 길어지면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날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바로 이 공급 리스크가 유가 폭등의 진짜 몸통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배럴당 120달러까지 무섭게 치솟던 유가가 갑자기 83달러까지 곤두박질 친 겁니다. 여러분, 단 하루 만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게 믿기시나요? 이건 단순한 수요 공급의 변화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도대체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이 하락은 단순히 잠깐 내려간 일시적 조정일까요? 아니면 다시 미친 듯이 오르기 위한 폭풍전야의 숨 고르기일까요? 이 흐름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우선 유가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그 속사정부터 아셔야 합니다. 보통 많은 분이 유가를 참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석유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착하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석유 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량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에 훨씬 더 민감하게,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그 즉시 주유소의 기름이 딱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에겐 쓸 수 있는 석유 재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왜 가격은 미친 듯이 뛸까요? 바로 투자자들이 앞으로 몇 달 뒤에 닥칠지도 모르는 공급 부족을 가격에 미리 땡겨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전쟁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 주변의 생산시설이나 운송 경로가 박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글로벌 석유 공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미래의 공포에 베팅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은 현재의 석유 부족이 아니라 미래의 석유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인 거죠.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차트만 볼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와 기대치를 읽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엔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석유 선물 시장입니다. 항공사나 제조업체 같은 곳들은 에너지 가격에 목숨을 겁니다. 특히 비행기 띄우는 항공사들은 연료비가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선물 계약을 통해 미래의 가격을 미리 딱 고정해버립니다. 3개월 뒤에 이 가격으로 무조건 살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유가가 200달러를 찍어도 항공사는 미리 정한 싼 값에 기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에 실제 석유가 필요한 기업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도 대거 참여하거든요. 이든 기름 한 방울 필요 없어요. 오직 가격 변동으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 이들의 거대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유가는 실제 공급 상황보다 훨씬 더 빠르고 과격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뜨거웠던 시장 분위기를 차갑게 식혀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지칠 국가들이 우리 전략 비축리 풀 수도 있어라고 한마디를 툭 던진 겁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은 전쟁 같은 비상시를 대비해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비축량만 합쳐도 약 14억 배럴 수준이고 민간 재고까지 다 긁어 모으면 무려 20억 배럴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따리 풀겠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시장의 기대치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질 거야 라는 공포가 생각보다 버틸만 하겠는데? 라는 안도감으로 바뀐 거죠. 이 변화는 선물 시장에 즉각 반영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비싼 가격에 계약할 필요가 없어졌고 투기 자금들도 여기 더 안 오르겠네 하고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유가는 단 하루 만에 드라마틱하게 폭락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약 12억 배럴이라는 엄청난 전략 비축유를 쥐고 있거든요. 게다가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제재를 완화해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산유국입니다. 만약 러시아산 기름이 다시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공급 걱정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이런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을 지배하던 공포가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유가는 단숨에 83달러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가는 앞으로 계속 하락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하락은 구조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급한 불을 끈 단기 안정 조치에 가깝습니다. 비축유 방출이나 러시아 변수는 당장의 충격을 막아주는 진통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란 근본적인 질병이 치료된 건 아니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이란이 또 어디를 공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유가의 향방은 이 갈등의 지속 시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겐 파산의 위험이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중요한 건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돈은 결국 그 원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미친 듯한 유가 변동 속에서 여러분은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뉴스를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불스토리였습니다.